경부선 상행선 운행이 30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역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열차 운행이 줄어드는데 경부선 철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공사 현장에서 장비탈선 사고가 발생해서 경부선 상행선 운행이 30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동대구에서 서울 방면 선로 신설 구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맡은 대구역 북쪽 선로신설공사 구간에서 자갈다지기 기계 장비가 탈선한 겁니다. 현재는 상행선 운행이 많은 시간대라 상행선 운행만 30분씩 늦어지고 있지만 곧 하행선 운행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상행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가 한 개 선로로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면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출퇴근길도 첫 운행 감축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평균 평소에 83%, 어제는 91%까지 올라갔던 열차 운행률이 오늘은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레일이 근로 인력들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해서 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 운행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출퇴근 시간대에는 피했던 감축 운행을 이번 주부터는 출퇴근 시간에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철도 파업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KTX는 평소에 73%, 통근 열차는 평소에 63%, 수도권 전철은 83%로 지난주보다 10% 정도 운행률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1호선 경부, 경인, 경원선은 139회, 분당선은 59회, 중앙선은 34회, 경춘선은 22회, 경의선은 28회, 일산선은 13회 운행이 감축됩니다. 새마을호는 56%, 무궁화호는 61%, ITX 청춘 열차는 63%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 40% 정도의 운행률을 유지했던 화물 열차는 34%까지 떨어져 물류 대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파업 4주차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필수 유지 수준으로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인 12월 마지막 주의 KTX 운행률은 56%, 화물 열차는 20% 수준으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무궁화호는 63%, 새마을호는 59%로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 파업이 4주차를 넘겨 장기 파업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필수 유지 수준의 열차 운행을 기준으로 열차 승무원과 열차 경정비 등 인력 운영 대책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열차보다 수송비와 시간이 더 들더라도 화물차를 이용한 대체 수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전국 특수 화물차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화물연대가 철도 파업에 동조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총파업까지 경고하고 있어서 대체 수송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에 열차를 대체해 시멘트나 컨테이너, 석탄을 운송하는 차량은 오늘 낮 12시부터 민자 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복귀자는 1,092명, 복귀율은 12.5%로 전날보다 복귀자가 21명 늘었습니다. 또 코레일 출근 대상자 2만 400여 명 가운데 7,6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지난 16일 39%였던 파업 참가율이 37.5%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 승무원으로 투입됐던 한국교통대학생 238명이 오늘부터 학교로 복귀하고 대신 군 장병 300여 명이 수도권 전철 승무원으로 투입됐습니다. 코레일은 군 인력 300여 명 모두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 충분한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교육까지 받은 만큼 열차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군 장병은 현재 전철 기관사를 지원 중인 154명을 포함해 모두 45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이승윤입니다.